공정거래 사건 조사 대응 전략, 대응 방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독자의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의 공정거래 사건 조사 대응 전략, 대응 방안 일부를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일부를 먼저 시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리스크 평가, 신뢰 구축 두 가지 대응 전략에 대해 배웠고, 바로 세 번째로 들어가겠다. 공정거래 사건 조사 대응 방안의 세 번째 전략은 합리적 시간 확보이다.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한 방어권의 보장 차원이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등을 보더라도 피조사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의 리스크 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조사 대상의 부분별 유불리가 파악되었을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답변서,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피신고인 또는 피조사인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나,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고, 더 많이 검토해야 할 것이며, 더 많은 임직원과 면담을 해야 할 것이고, 소명을 위한 고난이도의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면 보통 2주에서 3주가량의 시간을 주는데, 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원래 수행 중이던 일상 업무를 고려할 경우 실제로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필자의 경우 보통 낮에는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조사 관련 임직원과 유무선, 대면 면담을 하고 결국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야근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과정이 수일 동안 반복된다. 뿐만이 아니다. 많은 단계의 검토, 보고를 거치면서 수차례 수정이 발생하고 법인 인감날인 및 증명서 확보에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답변서를 아무렇게나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그것은 법 위반 제재를 받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필자는 동종업계의 지인들로부터 답변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놀랍게도 답변서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다른 법 위반을 설명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조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급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완벽히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필자는 동일한 신고 사건에 소명 자료를 5번까지 제출한 적도 있다. 단 조사관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출 가능한 불리하지 않은 자료는 최대한 조사관의 요구에 충실히 준비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팁을 좀 말하자면, 필자가 현업에서 많이 사용했던 이유로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신고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당해 자료 접수가 선행되어야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관계는 확인되었으나 관련 증빙을 아직 수집 중이다. 관련 부서의 의견들이 상이하여 정리 중이다 등이며, 중요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많은 조사관이 시간을 좀 더 확보하려는 필자의 의도를 알았으나 조사의 협조적인 태도를 감안하여 자료 준비에 시간을 좀 더 준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첫 번째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조사 기피, 방해 등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조사관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하겠다. 공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불분명한 이유로 자료 제출을 태만하게 일관할 경우 조사 방해, 거부, 기피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다. 참고로 하도급법을 예를 들면 조사 개시일로부터 조항에 따라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고, 공정거래법도 위반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간 제재가 가능하다. 네 번째 전략은 조사 초기 과도한 대응, 방어지향이다.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열심히 대응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법인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잠시 살펴보자.
공정거래법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금지, 불공정 행위 10가지의 금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등이 있고,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무 또는 금지 조항만 무려 23가지가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을 기억하자. 필자가 임직원을 아무리 교육하고 점검하고 심지어 인사조치를 해도, 심지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반복적으로 해도 법 위반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보면 공문의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 및 법무실에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등 친기업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거래 관련법의 제정 취지와 특성상 조사관이 마음먹으면 언제든 대부분 조사할 수 있다. 특정 조항에 대해 조사하다가 어떻게든 연관지어 다른 조항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조사관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관이라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 필자의 회사를 조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재신고, 재조사로 인해 새로운 조사관이 투입되는 등 당초 담당 조사관 및 필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 필자가 조사 대응 경험이 많지 않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부터 의지를 불태우며 이슈되는 모든 혐의를 소명하고 반박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조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필자가 속한 회사의 특정 행위에 대해 조사관이 적용하려는 조항이 점점 다양해졌고, 나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동시에 조사받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심지어 당초 조사 대상에 없던 행위들까지 조사받는 상황을 경험했다. 필자의 경우 수년간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조사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해보면 조사 초기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펼칠 경우 불필요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관에게 소극적인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겠지만 반대로 너무 적극적인 과도한 대응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나머지 전략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